크리스마스에 홍콩과 마카오 판다들을 만나기 위해 다녀왔어요. 너무 귀여운 홍콩의 마스코트 쌍둥이들 더더와 지아지아를 만났고요. 더더가 나무를 열심히 오르고 있네요. 주키퍼님들이 너무 관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방사장이었어요. 19살에 출산을 한 멋진 엄마 잉잉을 만났답니다. 20살인데도 너무나도 박력있게 대나무 먹방을 하는 아빠 러러예요. 원하는 판다로 라떼를 만들어주는 홍콩 오션파크로 떠나볼까요? 크리스마스 맞이에 홍콩 마카오 판다를 만나기 위해 출발해요. 인천대교를 넘어서 어느덧 영종도에 들어섰네요. 홍콩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인천공항에 와서 코트룸 서비스로 두꺼운 옷을 맡기고 가벼운 차림으로 출발합니다. 홍콩 오션파크 입장권은 출발 전 비행기에서 완료했습니다. 75,809원이고요. 팬더, 테마, 애프터눈 티 세트가 같이 제공됩니다. 일본과 한국 거주자만 사용 가능하네요. 하늘에서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풀 충전하여 홍콩으로 날아가네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디저트가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옥토퍼스 카드를 이용해서 A10 버스를 타고 홍콩섬 셔완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투시티 해가지고 아주 크게 써있네요.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버스는 오른쪽. 블로그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버스 타자마자 2층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전 이번에 너무 짧은 일정이라 캐리어도 없이 백팩 하나만 들고 와서 아주 몸이 간편하네요. 공항버스는 1층에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편하고 2층에서 CCTV로 지켜볼 수 있어 심적 안정감을 주네요. 이번 홍콩에서의 호텔은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홍콩이며 트램 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 아주 편했어요. 홍콩의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호텔입니다. 스위트룸이라 그런지 화장대까지 다 있네요. 조그만 응접실처럼 아주 넓죠? 넓어요. 넓어서 일단 좋네요. 은근히 또 이 시뷰예요. 시뷰. 이렇게 지금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아침엔 이런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카오 가는 페리도 볼 수 있네요. 호텔을 나섰고요. 이제 오션파크로 향합니다. 오늘은 홍콩 판다를 보러 홍콩에 왔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오션파크 메트로역에 잘 내렸습니다. 이 바깥이 오션파크가 보이네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판다만 볼 거라서 입장료가 비싸요. 거의 할인 안 받으면 10만원 돈에 가까운 돈이라 가지고 판다만 보고 가기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는 트립닷컴을 통해 가지고 이 티켓을 구매했는데 같은 그림이 이렇게 딱 있네요. 잉잉과 러러, 아남과 커커 등 홍콩에 있는 판다들을 보기 위해서 왔고요. 오늘은 홍콩에 있는 판다들, 그 다음 내일은 마카오로 건너가서 마카오에 있는 판다들을 볼 생각입니다. 지금 오픈런 시간에 맞춰 왔어요.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현재 9시 45분 정도 되었고요. 이제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에버랜드에 비하면은 뭐 훨씬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요? 역시 판다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10시 개장에 맞춰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줄이 그냥 일반 줄은 2줄밖에 안 되고요. 옆에 가족 줄 하나 있어서 한 3줄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줄을 좀 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입장합니다. 입장과 동시에 좌측으로 바로 가야 하고 어메이징 아시안 애니멀 구역으로 가면 됩니다. 날씨가 참 좋죠. 바람이 안 부는 20도 정도의 기온이었어요. 5분 정도 걸으면 돼요. 앞에서 사람이 안내하네요. 러러와 잉잉 그리고 쌍둥 판다들이 있는 판다 어드벤처로 입장해 볼까요? 방사장을 들어오면 이게 잉잉과 러러의 하우스인 것을 알려주고요. 오늘 방사장에 나와 있는 판다는 잉잉 엄마죠. 그 다음에 러러 지아지아 나와 있고, 저기 아이들이 저 위에서 러더와 지아지아는 잠들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레서 판다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 아이들 방사장을 굉장히 크게 쓰고 있어요. 쌍둥이들이 크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지금 바로 잉잉입니다. 잉잉은 오전에 계속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유리 방사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진 찍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또 다가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는 러러의 방사장입니다. 그래도 사육사님께서 대나무를 놓는데 이제 좀 이따가 러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러러의 방사장, 여기 러러 표시가 있죠. 러러의 방사장도 꽤 커요. 야외 방사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돔 형태로 되어 있죠. 누나와 함께 자던 더더가 일어났어요. 전 더더가 너무 귀여웠답니다. 물론 더더가 이번 여행을 이끌어준 키포인트였죠. 자고 있는 판다는 누나 지아지아이고, 이 둘은 홍콩 오션파크에서 태어난 첫 번째 판다 쌍둥이에요. 더더가 나무를 타고 옆으로 오르네요. 보고 있는데 점점 나무가 얇아져서 걱정했어요. 다행히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네요. 아이들은 아빠 러러와 엄마 잉잉 사이에서 2024년 8월 15일 태어났죠. 엄마 잉잉의 나이가 19살이었답니다. 고령 출산이어서 큰 화제가 되었죠. 실내인데도 에어컨과 함께 인공 바람도 있는지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렸어요.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더더 같은 장구 남동생 하나 선물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이바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건 걱정이 좀 됐지요. 원맨쇼라고 하죠. 지금은 더더 혼자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주네요. 심심한지 물구나무 서기까지 보여줍니다.
판다 어드벤처관에는 물론 귀염둥이 레스판다도 함께 있어요. 연못에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을 정도로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하네요. 잉잉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네요. 엄마 잉잉이에요. 2005년생으로 벌써 20살이랍니다. 지금은 잠시 아이들과 분리된 시간인가봐요. 다음 편에 보여드리지만 같이 있으니 극성맞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차라리 지금이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네요. 좌측 큰 방사장을 아이들과 함께 쓰고 중앙에 이 방사장은 좀 작은 방사장이에요. 대신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네요. 사육사님이 등장했어요. 사육사님이 한 손으로 간식을 주며 다른 한 손으로 대나무를 넣어주네요. 잉잉이 한 손으로 대나무를 받고 입으로는 계속 간식을 먹고 있어요. 이제 간식은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나무 먹방을 시작하네요. 아쉬움이 남는지 사육사님을 한번 불러보네요. 이번에는 우측의 러러 방사장을 볼까요? 사육사님이 러러 방사장 곳곳에 얼음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번엔 두 분이 함께 대나무까지 세팅 완료했어요. 사육사님들 들어가고 드디어 러러 등장합니다. 러러가 대나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듯 돌진하네요. 기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고선 편안히 대나무를 먹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찍으니 잉잉과 러러가 투샷으로 잡히네요. 러러가 열심히 대나무를 먹고 있고 저 또한 열심히 촬영했어요. 제가 가방에 푸바오 매달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더니 한 홍콩 이모가 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네요. 러러가 자리를 옮겨 제 앞에 정면으로 앉아 먹방 시작했어요. 전 이런 러러가 너무 고마워 점심에 카페에서 러러 카페라테를 주문했답니다. 카페에서 원하는 판다 모양으로 거품을 만들어 주거든요. 러러는 잉잉과 함께 2007년 청두 판다기지에서 홍콩으로 왔어요. 러러도 잉잉과 같이 2005년생으로 20살이지요.
보통 사람 나이로 60대 초반이라고 할까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를 먹는 모습이 꽤 박력 있어요. 그러니까 19살에 더도와 지아지아를 가졌나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잘 관리받은 판다인 것 같네요. 방사장과 어우러져 러러 먹방이 너무 이쁘게 당기네요. 러러는 맛있게 대나무를 먹고 이제 일어납니다. 저도 일단 판다 어드벤처를 나와 점심을 위해 향해 봅니다. 특별히 판다 옷이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판다가 두 곳에 있어요. 이거 멋있게 나오네요. 이게 저쪽에 있는 잉잉과 러러 말고 아난과 커커는 바로 이쪽 판다 구역에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결제하고 왔던 프로그램은 입장권 플러스 저기 보이는 아쿠아시티 베이커리에서 핫푸드 하나랑 음료 하나를 주는 겁니다. This one. 야, 러러. 카푸치노를 각 판다 캐릭터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Okay, that's all. 와, 카푸치노에 러러가 정말 이쁘게 장착되어 있네요. 대략 한 78 홍콩 달러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엔 잉잉과 더더, 지아지아 쌍둥이 판다들의 대환장 파티가 펼쳐지고요. 조명이 너무 이쁜 최고의 실내 방사장인 홍콩 자키클럽의 커커와 아난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쥐키퍼들의 판다를 위한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미니 눈사람과 같이 하는 아난의 먹방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껏 수많은 판다를 봤지만 가장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었어요. 마치 쇼룸에서 판다쇼가 펼쳐지는 줄 알았죠. 정말 다정스러운 미소를 가진 쥐키퍼님이 아기 판다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여러 쥐키퍼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어주나봐요. 홍콩의 더위를 이겨내도록 얼음을 이용해 당근 눈사람을 만들어주네요. 하나가 아니라 판다의 도장 깨기를 위해 여러 개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까지 완벽하네요. 실시간 CCTV로 판다 내시를 볼 수 있는 곳, 홍콩으로 떠나볼까요? 아난과 거거를 보러 갑니다. 이번엔 홍콩 자키클럽 스촨 트레저라고 되어 있네요. 홍콩 자키클럽은 스포츠 및 엔터,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그곳에서 후원을 받고 있나봐요. 아난과 커커가 작년 이곳에 처음 왔을 땐 관람 시간표를 받아야 할 만큼 대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처음 보이는 방사장이 아난의 방사장이고 수컷입니다. 다음은 커커의 방사장이고 암컷이에요. 그리고 황금 원숭이가 있네요. 판다들이 다 자고 있어 오히려 인기가 좋네요. 다시 한번 리뷰해볼까요? 좌측이 암컷 판다 커커, 우측이 수컷 판다 아난입니다. 판다 커커입니다. 커커는 나무 위 쉘터에서 잠들어 있네요. 방사장 조명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커커는 너무 멋진 여왕의 의자를 갖고 있네요. 우측 아난의 방사장으로 가볼까요? 아난이 얼음 위에서 시원하게 잠들어 있어요. 자고 있어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 인증샷도 찍었답니다.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아난이 잠시 후 일어났어요. 아난이 관람객들을 쳐다보네요. 낮잠에서 깬 아난은 방사장을 둘러보고 나무에 올라 휴식 모드로 진입해요. 판다 아난이 들어가고 이제 사육사님들이 나와서 방사장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난의 내실에서의 모습은 이 CCTV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CCTV로 보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신기했어요. 아난이 일단 사육사님 신호에 들어오긴 했는데 밖이 궁금한가 봐요. 여러 명의 사육사님들이 방사장을 정돈하고 있네요. 방사장 청소가 끝나자 아난을 위한 크리스마스 스페셜 간식 세팅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홍콩의 겨울이지만 겨울을 좋아하는 판다를 위해 얼음 위의 죽순을, 당근, 눈사람도 준비되네요. 눈사람이 너무 귀엽네요. 마치 보물찾기 숨기듯이 여기저기 죽순을 감추었어요. 이제 세팅이 거의 끝나가나 보네요. 눈사람도 여러 개 설치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무의 장식까지. 아유, 완벽하네요. 관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 복도가 꽉 찼어요. 맨 위층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한층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도장 깨기를 하나봐요. 보물찾기보단 게임하며 도장 깨기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전 촬영하기 좋은 자리를 잘 잡았답니다. 홍콩 반환 이후 안정과 평안을 바라는 이름으로 아난이란 이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원래 2007년에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으로 아난이라는 판다가 왔었고 22년에 35살까지 장수했죠. 그리고 지금 보는 아난이 2024년에 홍콩으로 새로 왔답니다. 눈사람이랑 같이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홍콩 판다들은 35살까지 장수하기도 하고 19살에 출산을 하기도 하고 장수와 건강에 기후 탓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새로운 아난도 이름처럼 평안한 판생을 살아가길 바래요.
이제 도장 깨기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나무 위에 올라 꼼꼼히 살펴보네요.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한마음으로 이 장면들을 지켜봤답니다. 아나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저도 이제 다시 더더와 지아지아를 보러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시 더더와 지아지아를 보러 판다 어드벤처에 왔어요. 지아지아가 자고 있다 일어나네요. 알고 보니 사육사님이 지아지아를 죽순으로 유혹하고 있었어요. 입에 호루라기까지 물고 마치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아요. 사육사님 뜻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잘했다고 쓰담쓰담까지 하네요. 잠시 후 지아지아와 더더가 나란히 앉아 죽순 먹방을 했어요. 보라색 털 보이나요? 바로 더더예요. 더더가 자기 거 다 먹고 누나 걸 탐내네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주키퍼님이 죽순 간식을 주기 시작해요. 지아지아가 죽순 뺏긴 걸 아는지 누나에게 주려 하는데 자꾸 더더가 방해를 하네요. 동생 더더의 공격도 누나 지아지아의 수비도 만만치 않아요. 더더가 너무 욕심냈나요? 잠시 후 문이 아예 닫혀버리네요. 잠시 후 누나 지아지아가 몰래 다가오자 맘껏 죽순이 공급돼요. 주키퍼님이 아예 큰 죽순 하나를 주네요. 지아지아가 장구 동생 없이 맘 편히 벽에 기대어 죽순을 먹네요. 한편 가운데 방사장에서는 엄마 잉잉을 맞을 준비하나봐요. 준비가 끝나고 잉잉이 드디어 내실에서 나옵니다. 큰 죽순 하나를 움켜쥐고 먹방을 시작하네요. 어찌나 야무지게 먹던지 보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네요. 주키퍼님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이때 드디어 더더가 등장합니다.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지요. 더더가 물을 먹는 엄마의 얼굴을 건드리고 물통에 얼굴을 받고 도발을 하는 것 같네요. 엄마 잉잉이 더더를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꼼꼼하지만 보기 험한 교육이 시작되네요. 더더가 발버둥 치며 간신히 빠져나오나 했더니 바로 엄마에게 반항을 시작하네요. 엄마 볼레로를 깨물어 버려요. 엄마가 다시 목을 축이는데 더더가 바로 달려드네요. 더더가 일단 뒤로 물러나고 한 템포 쉬려는지 나무에 올라요.
그러나 곧 2차전이 시작되려나봐요. 더더가 나무 위에서 공격하니 몇몇 유효타가 있었지만 금세 잉잉에게 제압됩니다. 이때 지하지하까지 합세하네요. 바위에 가려 잘 안 보이지만 혼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보라색 털을 가진 더더가 아주 새까매졌네요. 사람들은 열광하며 이들의 대환장 파티를 지켜봤어요. 엄마 잉잉의 참교육은 계속되지만 더도와 지아지아의 반항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결국 지아지아가 나무에서 떨어지네요. 더더가 거꾸로 매달린 채로 엄마를 상대하고 지아지아가 다시 나무로 올라가요. 이번엔 더더가 나무에서 떨어지네요. 바닥에선 더더가, 나무에선 지아지아가 엄마를 협공해요. 이번엔 앞에선 더더가, 뒤에서 지아지아가 엄마를 깨물고 있어요. 지친 엄마가 구석으로 가니 거기까지 쫓아오고 잉잉이 달아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피하는 것 같네요. 엄마가 물통에 기대어 관망하는데 잠시 후 더더와 지아지아가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엄마가 한숨 한번 쉬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1680) 홍콩 달러를 내면 자이언트 판다 디스커버리란 프로그램이 있어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러러 방사장 탐방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전 오늘의 판다 어드벤처 탐방은 마치고 다시 자키클럽으로 향해봅니다. 저의 오늘 프로그램도 판다 디스커버리긴 한데 하루종일 판다만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꺽과 아까는 계속 잤는데 지금 일어나가지고 대나무를 먹고 있네요. 수초한 보물 중 하나인 황금 원숭이도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커커가 방사선과 문 앞에서 먹방을 하다 내실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 과정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하네요. 커커가 내실에서 나와 나무 위 가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번엔 눕방을 보여주네요. 자키클럽으로 다시 돌아온 보람이 있어요. 커커가 이제 먹방을 마치고 다시 낮잠을 준비합니다. 옆방에서는 또 아나니 대나무 먹방을 하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아까는 머리에 흙을 묻히고 있더니 이제 씻고 나왔나봐요.
이제 5시 정도 됐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피곤하네요. 하루 종일 판다만 보고 75,000원 정도 입장권 내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판다만 보고 귀가하는 길입니다. 호텔에서 조금 쉬었다가 또 그래도 홍콩의 야경을 한번 보러 나갈까 해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 시간에 맞춰 트램을 타고 센트럴 쪽으로 향합니다. 귀찮아서 침사추이 쪽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홍콩섬에서 지켜봤어요. 홍콩의 야경이 정말 이쁘네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홍콩의 밤을 즐겼답니다. 짧은 홍콩 2일을 마무리하고 마카오로 떠나는 날이에요. 이제 마카오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서 홍콩 마카오 페리터미널이라는 곳에 트램을 타고 내렸고요. 트램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힘들었네요. 터미널에 내리니 두 가지 보트가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터보짓이 있고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저는 끝까지 가게 되면은 저 끝에 파란색으로 된 코타이젯 있습니다. 참고로 마카오 관광진흥을 위해 홍콩, 마카오 편도 입국은 버스, 페리 모두 무료로 가능하니 사전 조사하셔야 돼요. 스티커를 붙여 자리를 배정해 주네요. 입국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 윈도우 쉿을 원한다고 하니까 45A를 주네요. 마카오는 저도 처음 가는 거라 매우 기대가 돼요. 푸바오와 함께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 홍콩은 4번째 방문인데 마지막이 벌써 8년 전이었어요. 전에 유명 관광지는 다 가봤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홍콩에 와서 판다만 보고 떠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출발 후 물살이 너무 세게 쳐서 창가석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대략 50분 정도 걸려 드디어 마카오에 도착했어요. 마카오 페리터미널에서 26번 버스를 타고 이 버스를 타면 마카오 판다 센터로 직진합니다.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어요. 마카오 본성 가는 버스를 탔네요. 전 아래쪽 콜로안으로 내려가야 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일단 내렸습니다. 망연자실 잠깐 쉬었다가 택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제가 정신 차리고 내린 곳입니다. 무슨 올림픽 관련된 곳인가 봐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못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버스를 반대 방향 가는 걸 타가지고 여기가 그 유명한 갤럭시 호텔인가 봐요.
판다 파빌리온으로 가는 버스 택시를 탔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마카오 판다 파빌리온은 타이파항에서 택시 타면 10여 분, 버스는 20-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쉬운 길을 어렵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판다 파빌리온이에요. 10시부터 13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람 가능하고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45분이래요. 월요일은 휴무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무료 입장이랍니다. 4마리의 판다가 있고 간헐적으로 2마리만 전시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모두 다 있었어요. 실내 방사장은 2개의 방사장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엄마 판다 신신을 먼저 볼까요? (2007년생) 암컷 판다 신신이고요. 한살려나 카이카이와 함께 2015년 4월 30일 마카오에 입성했답니다. 카이카이와 사이에서 두 쌍둥이 형제 지안지안과 캉캉이 2016년 6월 26일 태어났답니다. 쌍둥이 형제 나이가 벌써 10살이니 엄마 고민이 늘어나겠네요. 중화권에서 판다 관람 시 항상 중국어가 들렸는데 이날만큼은 알 수 없는 언어가 많이 들리네요. 아마도 포르투갈어이겠죠. 판다 신신의 시원스러운 먹방 잠시 지켜볼까요? 다음은 판다 지안지안으로 2016년생 수컷입니다. 쌍둥이 형제 중 첫째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큰아들이 실내 방사장에 아빠와 막내 아들이 야외 방사장에 있었어요. 이름 지안지안과 캉캉은 중국어로 건강을 의미하며 마카오 시민들이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투표로 선정했다고 해요. 이름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10살이라 다 크긴 했어요. 형 지안지안의 건강한 먹방 잠시 지켜볼게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의 판다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2016년생 남아이고요. 지안지안은 또 바로 이어붙어 있습니다. 왼쪽 방사장으로는 판다 신신이 있어요. 야외 방사장으로 나왔습니다. 야외 방사장에 있는 판다는 캉캉인데요. 오늘은 지금 자고 있네요. 4마리의 판다가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 2마리 각각 방사장을 이동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실외에는 강강이라는 판다와 카이카이인데 이건 뭐 독대인데요. 혼자 있어요. 판다 카이카이입니다. 카이카이. 카이카이. 2015년 4월 30일 신신과 함께 중국에서 건너왔고 마카오에 기증되었어요. 아빠 판다 카이카이의 먹방 잠시 지켜볼게요.
쌍둥이 동생 캉캉입니다. 2016년 6월 26일 함께 태어났죠. 벌써 10살인데 이 형제들은 모태솔로네요. 캉캉의 삼각김밥 뷰가 너무 이쁜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카오에 있는 아파트는 판다뷰 아파트네요. 판다뷰 아파트. 저렇게 높은 고층에서 쭉 바로 지근거리에 이렇게 판다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자이언트 판다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판다 정보센터에는 아무도 없어 혼자 관람했네요. 카이카이와 싱싱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의 이름은 캉캉과 지안지안입니다. 어렸을 때는 얼마오, 마노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엄마인 싱싱과 아빠인 카이카이는 그 청두 판다기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와서 마카오에서는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카이카이와 싱싱의 사랑의 결과로 지안지안과 캉캉이 태어났네요. 자정 비행기라 오후 시간에 마카오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카오 호텔 탐험을 할 건데, 일단 저 첫 번째 더 파리지행 호텔입니다. 에펠탑 보면 무조건 내리면 돼요. 에펠탑이 정말 멋있게 자리 잡았네요. 대로를 사이에 두고 런던 호텔과 파리지행 호텔이 있고 주변에 베네티안 호텔까지 있어요. 이곳에 오면 런던, 파리, 베니스를 다녀온 느낌을 낼 수 있네요. 먼저 에펠탑을 올라가 보기 위해 파리지행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텔 내부가 사람도 참 많고 너무 화려하고 이쁘네요. 파리지행 호텔 에펠타워 올라가는 길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날은 바람 때문에 엘리베이터 운행이 금지되었고 에펠탑 레플리카 외부만 조망 가능하네요. 바람이 참 많이 불기는 했어요. 에펠탑 쪽에서 바라본 호텔의 전경이 노을과 어우러져 너무 이쁘네요. 이제 도보로 길 건너 런던 호텔로 향합니다. 빅벤이 멋있게 서 있네요. 파리지항에서 런던어 마카오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파리에서 런던으로 유로스타 타고 넘어가 볼까요? 마카오는 에펠탑과 더불어 빅벤도 볼 수 있고 유럽 대도시의 사악한 비행기 값과 호텔 비용 아낄 수 있는 좋은 선택지 같네요. 런던의 명물 2층 버스가 맞이해줍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라 계속 움직이네요. 런던어를 지나 MGM 호텔로 향합니다. 유럽과 라스베가스의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MGM 호텔은 제가 들어간 입구에서는 카지노를 지나 로비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 다음 목적지인 유인 팰리스 분수쇼를 보러 가기 위해 부지런히 걸었어요. 유인 팰리스 명물인 곤돌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분수쇼만 관망합니다.
무료 곤돌라가 호텔과 분수를 한 바퀴 돌아주네요. 전 제일 가운데 자리를 찾아 촬영에 집중했어요. 열심히 촬영했는데 잠시 8배속으로 감상해 볼까요? 낮에는 30분 간격, 저녁에는 20분 간격으로 진행되고 이후 윈팰리스 호텔 건설비가 4, 5조 원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다시 MGM 호텔로 와서 호텔 셔틀을 타고 마카오 타워로 향합니다. 여러 호텔 셔틀버스 중 이 MGM 코타이는 손꼽히는 편이라고 하네요. 마카오 타워 가는 버스를 MGM에서 탔어요. 화려한 마카오 코타이 시내가 펼쳐집니다. 애플 스토어가 정말 이쁘게 생겼고 이어지는 런던 호텔의 화려한 모습이 펼쳐지네요. 사이반 브릿지를 지나 마카오 타워로 향합니다. 방금 넘어온 다리가 이렇게 이쁜 모습이었네요. 마카오 타워는 높이 338m로 마카오의 대표적 랜드마크예요. 버스를 타러 이제 터미널에 왔습니다. 전 마카오에서 홍콩공항까지 버스를 이용해 가게 됩니다. 홍콩, 마카오, 광둥성 주하이시를 잇는 길이 55km에 교량과 해저터널을 지나 30분 만에 홍콩공항에 도착하게 돼요. 벌써 도착했네요. 크리스마스에 짧지만 알차게 홍콩과 마카오에서 판다만 보고 현생으로 돌아갑니다.